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방송 작가 중에서도 예능 작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교양 작가, 그 중에서도 다큐멘터리 작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다큐멘터리 작가는 예능 작가에 비해서 작가 수가 현격하게 작아요. 예능이 이제 기본 7명에서 8명이라면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을 기본으로 했을 때 뭐 작가 혼자서 그냥 아예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내 작가 1명, 메인 작가 1명 이렇게 2명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대작이다, 뭐 3부작 이상, 4부작, 5부작, 뭐 특선 이런 경우에는 메인 작가 여러 명이 각 한 편씩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쨌든 한 프로그램당 메인 작가 1명, 막내 작가 1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막내 작가랑 거의 2인 1조가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막내 작가는 보통 이 자료조사와 섭외를 담당을 하고, 이제 메인 작가가 촬영 구성안 그리고 편집 구성안, 내레이션을 쓰게 됩니다. 일단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다고 치면은 자료조사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요. 뭐 각종 신문부터 시작해서 전문 책, 그리고 각계 그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뭐 논문,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논문까지도 다 섭렵을 해서 엄청나고 방대한 자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막내 작가가 자료조사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막내 작가를 뽑을 때 뭐 꼭 그렇게 어린 사람을 많이 뽑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나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자료조사나 뭐 이런 거 좀 노련 있게 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이 제한이 없는 분야가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조사를 진짜 엄청 방대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섭외에 들어가는데, 이 섭외는 크게 국내의 섭외도 있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촬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외 섭외는 미리 사전에 그 해당 국가의 코디를 섭외를 합니다. 해외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많이 한 작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해외 코디 연락망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해외 촬영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아예 코디 에이전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디가 섭외가 되면 코디한테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알려주고 어떤 섭외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만약에 독일을 촬영을 한다고 치면 독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독일 뭐 김나지움 한 군데 섭외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관련된 교육학자 섭외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현지에서 이 코디가 섭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섭외 기간에 해외 다큐를 할 경우에는 좀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시차 때문에 이 해외 코디들이 연락하는 시간이 한국은 보통 새벽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섭외가 됐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질문지를 작성해서 해외 코디한테 보내주면 해외 코디가 번역을 해서 인터뷰할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섭외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 섭외한 것과 또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촬영 구성안을 써요. 이 촬영 구성안이 진짜 중요하고 거의 뭐 촬영의 8화를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촬영 구성안 안에는 마찬가지로 또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이동 동선이 들어가야겠죠. 뭐 그날 하루하루 시간별로 타임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제일 첫 번째 촬영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동선과 또 그 촬영 담당자 연락처, 어떤 거를 찍어야 할지가 다 들어가고, 이 촬영 구성안 안에는 PD가 그 카메라를 들고 갔을 때 처음에 찍는 장면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올림픽을 한다고 치면 내가 노르웨이에 올림픽 경기장을 촬영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뭐 올림픽 경기장 풀샷,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입구 팔로우, 뭐 그 다음에 내부 경기장 팬, 뭐 이런 식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PD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인터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보냈었던 질문이 들어가고, 심지어 예상 답변까지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상 답변은 필요한 게 PD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나중에 편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상 답변까지 다 거기 들어가고, 촬영 구성안이 거의 뭐 몇십 페이지 나오는 것 같아요. 1시간짜리 다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촬영 구성안을 쓰고 이제 PD가 촬영을 가죠. 뭐 촬영 가서 이제 PD가 아예 연락 안 하면 땡큐지만
또 연락이 와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뭐 사전 조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또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끝내고 돌아오면은 찍은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테이프로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뷰를 씁니다. 이 프리뷰는 막내 작가가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프리뷰어를 뽑을 때도 있어요. 뭐 막내 작가 중에서 좀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프리뷰어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리뷰가 영상을 다 보고 그 영상을 다 활자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장면이다. 그러면 고속도로 씬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대화가 다 들어가고 인터뷰 했었던 말들도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프리뷰가 진짜 막대해요. 거의 몇백 장이죠. 뭐 족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프리뷰만 봐도 진짜 토 나와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프리뷰를 이제 보고 PD가 뭘 찍었는지 대충 감을 잡고 거기에 보고 이제 괜찮은 장면만 찾아서 실제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할지 약간 가닥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편집 구성안을 쓰는데 이 편집 구성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명 타임코드라고 하죠. TC인데 이 TC를 옆에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나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이 편집 구성안은 다 쓰는 건 아니고 뭐 PD가 원할 경우에는 쓰고 PD가 편집 구성안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편집 구성안 쓰는 게 사실 제일 힘들긴 해요. 시간 그 TC도 써야 되고 나레이션도 써야 되고 뭐 어떤 장면이 들어갈지 다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뭐 편집 구성안을 쓴 다음에 이제 PD가 편집을 하죠. 그러면 그 PD가 편집한 걸 보고 함께 가편 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편한 걸 바탕으로 내레이션을 쓰는 거죠. 내레이션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쓰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하루 밤 꼴딱 새고 뭐 이틀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방송이 막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뭐 며칠 밤을 새가지고 빨리빨리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 이 내레이션에 거의 작가의 필력이 다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양에서 다큐멘터리는 진짜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 내가 구성을 하고 또 짠 다음에 그게 이제 화면으로 구현됐을 때 느끼는 쾌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책을 만드는 것과도 같아요.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 좀 잘 된 것들은 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기도 하죠. 이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겠고 사실 옛날에는 그 다큐멘터리 작가 공모전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막내 때 이제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해서 바로 메인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다큐멘터리 메인이 되려면 그래도 최소 한 10년은 여기에서 일을 해야 그런 큰 다큐멘터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막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서브 작가 교양을 통해서 좀 VCR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좀 배운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다큐멘터리 메인 작가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왕창 힘들었다가 또 조금 여유가 생겼다가 그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뭐 데일리처럼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또 조금 나이 들어서 하기에 좀 더 괜찮은 그런 프로그램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다큐멘터리는 딱 내가 계획하고 구성해서 촬영 끝나고 오면은 내레이션 써갖고 오니까 뭔가 좀 내 것이라는 느낌 그리고 하나를 알차게 굉장히 잘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좀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서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좀 글을 잘 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뭐 역사나 사회 뭐 정치 요런 좀 인문학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다큐멘터리가 좀 적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교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일반적인 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추스!